밤에 비상대책위원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밤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수민입니다. 아니, 이게 위원도 아니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치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완영입니다. 전에 20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을 지냈기에 자문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낙선 이후에, 낙선도 아니죠. 국회의원직 박탈 이후에 뜸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쉬고 싶었는데 쉴 수가 없네. 이렇게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답변자한테 개처발리는 이런 국정감사는 나도 처음입니다. 아, 진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처발릴 줄은 몰랐습니다. 자, 대검찰청 국감 민주당 법사위원단의 대활약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대활약을 봤습니다. 자,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한 가지죠. 부하. 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합니까?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뒤끝이 장렬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하가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부하가 법적 용어가 아니죠. 법에 부하라는 말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밑에 사람이냐? 글쎄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검찰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어요. 검찰총장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검찰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야, 이걸 봤을 때는 무슨 검찰개혁위원회라는 데서 검찰총장의 권한이 비대하니 고검장 쪽으로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무부의 인사권, 예산권, 지휘권, 그 검찰에 대한 지휘권 이런 것들이 다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죠. 왜냐?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한 몸뚱이였어요. 과거에는. 양쪽이 분립되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인사를 좀 이렇게 해주시라라고 정리를 해서 냅니다. 내면 법무부에서 야, 요거 정도 우리 생각 좀 들어줘라. 장관 생각 좀 들어줘라. 이렇게 되면서 그냥 한 몸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쉽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사례가 허다했고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법무부가 지나치게 검찰에게 휘둘리고 있다. 검찰의 입김이 법무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미 법적으로는 법조항으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동시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뭘 잘 모르고 검찰 동일체 원칙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이런 것이 아니라 검찰은 판사하고는 다릅니다. 판사는 지방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대부분장이 야 그렇게 내리지 마라 이렇게 지휘할 수가 없어요. 단독기관입니다. 검찰도 물론 단독기관이지만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청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하면 검찰총장은 그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검찰청 직원들에게 지휘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검찰 동일체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길이 구체적 사건 수사에서도 열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얼마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막강한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다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 부하냐? 부하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뭐 딱히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육군 참모총장이
휘하 부대의 사단장에게 지시를 내려요. 이거는 부하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근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가 그것이냐? 그렇다면 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구체적 사건에서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왜? 절제해서 행사하라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일선에 개입하지 말고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만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지휘권의 절제를 강조한 법적 취지인 거고, 이 법률은 사실 독일에서 유래된 겁니다. 독일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위가 있어요. 하지만 독일에서 그것이 행사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비상 상황에서 행사되는 거죠.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계엄령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에서.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 이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거. 자, 계엄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너무 과한 비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어떻게 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법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도 나 이거 공포 못하겠다. 이거 다시 심사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를 득해야, 찬성을 득해야 재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이론적으로는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대통령들이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박근혜 씨도 2번인가 행사를 했지만 그것도 많은 겁니다. 대통령들은 정말 결정적일 때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지금까지도 참았고 앞으로도 참을 수 있지만 요거는 안 되겠다. 이럴 때 법안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행사를 하고 툭하면 끼어들고 이렇게 되면 그게 과연 정치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 장관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지휘권 행사를 남발하게 되면 사실 어디까지가 남발이고 어느 정도로 써야 적정한지 이건 답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장관이 사사건건 다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개입을 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내 말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이라뇨. 지휘권 행사를 할 때는 서면으로 총장한테 그냥 하면 됩니다. 할 게 있으면.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장관이면 수사지휘라든지 이런 거 할 일이 있으면 SNS에 글 안 올립니다. 그냥 하면 되지, 서면으로. 그게 명령이고 제압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봉건적, 중세적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추미애 쪽입니다. 검찰총장을 부하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갑오경장 이후에 사법경찰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검사도 아니고 경찰인데 사법경찰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사법경찰.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경찰이 기소합니까? 아니에요. 기소도 아니고 그 전 단계 수사를 합니다. 수사권도 한국의 경찰은 좀 작은 편이죠. 하지만 그 수사 자체가 준사법작용이라는 겁니다. 사법경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경찰도 사법기관적 성격이 있다고요. 근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은 오죽하겠습니까? 기소하고 판결, 이것이 분리된 것이 이제 근대법, 현대법인데 이 기소도 사법작용이라고요. 검찰은 사법기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찰 한 명 한 명, 검사 한 명 한 명이 기관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기관들을 다 아울러서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검찰 동일체 원칙이에요. 자, 이걸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수직적 상하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겸직되어 있는 형태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지휘 이런 것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트리도 총리 있잖아요. 그 총리가 그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개입을 했답니다. 개입을 하니까 야, 그게 장관이 할 일이냐? 하고 사퇴했다는 거예요. 장관이. 예, 그런 걸 봤을 때
장관이 검찰에 끼어드는 거 굉장히 절제돼야 된다. 전혀 끼어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민통제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인가 6년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는 문제, 국가보안법 사건이었죠. 그때의 불구속 기소를 지시했던 거 아닙니까? 지휘를. 한국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권위주의 정권 때도 그런 건 없었다고요. 물론 그럴 필요도 없었겠지. 그때는 검찰이랑 법무부가 한 몸이고 정권하고 검찰이 한 몸일 때는 굳이 지휘권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동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런 지휘가 가능해진 측면이 있는데 함부로 쓰면 되냐고, 매사에.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내렸던 검언유착 사건에서 빠져라 라고 하는 이 지휘입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 직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휘에서 빠져라,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한 거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윤 총장이 하나 잘못한 게 있다고 보는 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했을 때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거 위법이다. 위법인 것 같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그 운용을 위해서라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추미애 장관에게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적법해야 나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법적인 절차를, 쟁송 절차를 밟아보자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을 받아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윤 총장이 자기가 그 법적 절차로 가게 되면 너무 민감해지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장관의 지휘권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뒤끝 터진 거예요, 요번에. 요번에 뒤끝이 터진 건데, 그때 판단을 구하는 심사, 법적 심사를 갔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윤 총장도 좀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하냐 아니냐 명확하게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졸라 웃기는 게, 이제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민주당 대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저희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대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그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 총장이. 함부로 장관이 총장을 부하 취급하는 게 틀렸고, 그리고 지휘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수사 지휘권 자체를 부정했습니까?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심지어는 입법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적 통제 자체를 부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논점 이탈이에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상대가 하지도 않는 주장을 했다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허수아비 때리게 하는 거죠. 이 짓거리를 대표까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2018년에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했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에 옵티머스 무혐의를 검찰에서 내린 게 아니라 경찰에서 각하한 거예요. 경찰이. 그럼 경찰이 왜 각하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옵티머스라는 게 현재의 그 김재현 대표 체제가 있고 2018년 전에 이혁진 대표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혁진 대 김재현의 분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속살은.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양쪽 간의 싸움이었던 건데, 이혁진이 출국을 해버립니다. 김재현을 상대로 싸운다 해놓고 출국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혁진의 사촌 동생이자 옵티머스 임원이었던 자가 이혁진 쪽 사람 아닙니까? 근데 김재현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이거 이렇게 돼버렸는데 뭘 더 해? 이러면서 각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혁진 출국하면서 수원지검에서 횡령 부분을 갖고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혁진 출국해버려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검찰이 제대로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이 부분은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팩트부터 틀린 거예요. 박범계가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월배 새끼들이 그걸 퍼뜨립니다. 그게 민주당 대표까지 간 거예요. 민주당 대표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냥. 제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전 대표죠.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전 대표 정치 교과서가 뭐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수준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나마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총리 시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많이 하고 막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민주당의 그 폭주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완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줬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휘둘리고 있어요. 저는 옵티머스에 이낙연 대표가 연루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옵티머스 측에서 갖고 있었던 사무실 복합기가 이낙연 대표 사무실로 넘어갔는데 그거는 사무실에 복합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누가 받았고 그냥 설치를 했고 그게 아직 명의 변경이 안 돼서 옵티머스 쪽 그 계열사에서 70몇만 원이었나요? 3달 동안 낸 겁니다. 임대료를. 자, 그거 뇌물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실수다.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실수예요. 그 제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복합기가 어느 경로로 건네어졌냐 이거예요. 이낙연 대표는 종로입니다. 지역구가. 대선 주자예요. 그렇다면 여기 연합군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세훈 때 그랬어요. 오세훈 종로에 출마했을 때 친박들이 붙었어요. 청와대 쪽에서 개입했을 겁니다.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이죠. 정치인들이 정치적 선택으로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줄을 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쪽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실마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뭘 알고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뭐 옵티머스에 연루가 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러냐. 그냥 휘둘리는 거야, 휘둘리는 거. 다음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주도하고 있고 전횡을 저지르고 있느냐. 이거를 파보면 되겠죠. 그쪽한테 업혀가겠다는 수작입니다. 아니면 진짜로 판단 기능이 저하되셨거나. 자, 이 법사위가 민주당의 공격수들이 전면적인 배치를 한 곳이 법사위인데 이 법사위를 보면 민주당 수준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부하 발언이 나오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러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이게 씨발 이게 바로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 했던 그 어법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고영태 증인 최순실 좋아합니까? 아니 미워합니까? 이거 얼마나 명언입니까? 띵언이죠, 띵언. 이것을 바로 김용민 의원이 해낸 겁니다.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 진짜 이완영, 이은재 두 분 다 그 법사위에 20대 국회 후반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백을 김용민 의원과 김진애 의원이 메워줬습니다. 메우고도 남아요. 예? 뭐 이렇게 많아. 김종민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김용민 대 김종민의 대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김용민이 뭐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이 누구도 총장님을 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씨발 김용민이가 부하라고 했거든 바로 앞에.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아. 이 뭐 이게 이거 뭐 그 뭐죠? 병렬 연결 있잖아요.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을 하면 그 밝기가 똑같잖아요. 뭐 한 개로 할 때랑 100개로 할 때랑 똑같고 그거 맞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이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 머리가 거의 병렬 연결보다 더 못해요. 전구 더 꺼질 것 같아. 솔직히 저는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똑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들 왜 이러냐고 모여놓으면. 자, 그럼 김종민은 그렇다 치고 김용민. 야, 이 사람은 신성이에요, 신성.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남국 의원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진짜 이 사람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김용민 의원은 뭐 윤석열한테 사과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뭐 눈도 못 마주쳐요. 진짜 길거리에서 보면 눈도 못 마주칠 인간들이 알량하게 시험 좀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힘 있는데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된 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뭐 아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자, 김남국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이 뭐 그 이거죠. 이번에 나온 얘기도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조국을 거꾸로 때리는 수사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박상기란 사람이 이 양반 또 진짜 족밥 같은 장관이었어요. 뭐 했냐 너는 그럼. 그 뉴스타파에 나와서 윤석열이 얘가 이런 거죠. 뉴스타파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랑 지금까지 주장들을 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이 조국 저거 순 나쁜 놈. 아 이거 그것은 내 목소리인데 김수민 씨가 윤석열 총장하고 내 목소리하고 지금 분간을 못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튜닝을 한번 해줘야 돼요. 조국 순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작정하고 쳤다는 건데, 자, 윤 총장이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뭐 하려고 조국을 치냐고. 자, 생각해 보세요. 현 정부 초반에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이었나요?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는 계속 검찰이 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왜겠어요? 그때 검찰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한창 적폐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적폐청산. 그럴 때는 검찰의 권한을 잘 보장해 줍니다. 그럴 때는 자기들이 불리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조국 수사할 때 그 전에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올라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막아내는데 윤석열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윤석열이 조국 조지면은 국회 패스트트랙이 멈추냐고 이 멍청이들아. 아니잖아요. 자,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쇼부를 쳐야 됩니다. 정권을 치면 정권 측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죄송합니다 하면서 꼬리를 내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없던 걸로 하나요? 아니거든요. 더 밀어붙이지. 검찰 힘 빼라고 더 밀어붙여요. 자, 잘하고 있는 검찰 특수수사 계속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이 언제부터 특수부 축소 폐지를 얘기했죠? 조국 수사 때부터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한다는 게 거꾸로지 이 새끼들아. 자, 그리고 나중에 봐봐요. 몇 달 전에 또 문제가 된 게 검경수사권 조정의 상세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이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데 시행령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됐어요. 검찰 쪽에 마약 수사하고 사이버 수사 이런 거 다 맡긴다. 예. 왜냐면 이게 굉장히 변칙적인 건데 법에 보면 6대 직접 수사 영역, 검찰에 남겨놓는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거든요. 경제범죄.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 범죄를 누가 수사하느냐를 갖고 검경 간의 치열한 갈등이 전개돼 왔는데 경찰의 판정승으로 끝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사이버 수사까지도 대형 참사 수사에 넣어버린 거예요. 경찰에서 엄청 반발했죠. 경찰에서. 이거 누구 작품이었냐? 추미애 작품인데 그럼 추미애가 맨 입으로 했겠냐고요. 추미애 법무부에 몇 년 있는데 아니잖아요. 오래 안 있잖아. 그럼 검찰들의 수건사항이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 영장 떨어진 사건은 다 검찰이 갖고 간다. 이런 거. 이거 누구 작품이냐고. 윤석열 작품이냐고. 아니거든요. 자,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을 막는 역할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성윤 같은 사람, 친추미애 사람들이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 정권 측하고 붙어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붙고 있잖아. 검찰 권한 굳이 축소시킬 필요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이 정권 마음에 들 때는 정권이 검찰의 권한을 더 주고 싶어 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권한을 뺏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했다. 이거는 개뿔이라는 거예요. 거꾸로지. 수사할 만 하면 수사하는 거예요. 인간적 연민이 있었다라고 윤 총장이 고백을 했는데 그럴 만하지. 자, 윤석열이하고 윤대진이하고 묶어서 대윤소윤이라고 부르죠. 윤대진이가 뉴스타파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윤대진이 조국한테 가서 그만둬야 된다. 형수님하고 다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윤대진이가 조국이랑 친했다는 거지. 나는 그게 더 괘씸해요. 박상기가 윤석열한테 뭐 얘기를 하니까 조국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하시는 게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윤석열도 문제가 있어. 수사는 그냥 진실을 밝혀내서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하면 되는 거지. 조국이 사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이미 압수수색은 들어갔는데 그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압수수색 전에 조국이 대학가에서 촛불 처음에 터질 때 그때 사퇴했으면 압수수색은 그 다음 주였거든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묘하게 된 거죠 이거.
기억을 똑바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조국 전 장관 임명 반대했을 때 이유는 사모펀드나 입시비리나 웅동학원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대학가에서 조민 씨가 논문 제일 저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공정한 거냐라고 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청년들이 반발하고 있고, 근데 전우용이라든지 이런 쓰레기 새끼들은 이 반발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드랍시키는 게 이 사태를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 관점은 그거였어요. 근데 정말 세상사가 묘한 게 제 말대로 됐다면, 그때 제가 막 그 전우용 욕하고 막 조국 전 장관 임명 반대한다고 했던 게 요일상으로 목요일 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이 정도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금요일인가에 서울대나 이쪽에서 고려대 이쪽에서 촛불에 한번 있었죠. 사퇴했다면, 그때 조국이 사퇴했다면 그 다음 주에 검찰이 야, 압수수색 이렇게 전격적으로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조국이 지가 직접 문서를 위조하고, 얼마 전에 재판정에서 또 드러난 건데 조국이랑 정경심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메일, 문자 메시지 이런 상세한 증거까지 확보를 이미 1년도 더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별로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번에 느껴지는 건 진짜 내 말대로 했으면 조국은 살았어요. 제 말대로 했으면 조국 사퇴하고 장관 사퇴하고 부산에 총선 나가도 돼. 총선 나가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이번에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면 내년에 부산시장 나갈 수도 있는 거였다고, 조국이. 이게 진짜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이치가 박상기, 윤석열 대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유시민부터 해가지고 그때 뭐 봐라, 윤석열은 조국을 싫어했고 조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검찰이 사전에 내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펴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조국 관련 펀드 관련 업체들이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구조도가. 그 중에 한 업체가 이미 2019년 2월에 수사 한창 돼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업체가 이미 드러나 있었어요. 특수 쪽에서는 알고 있는 업체야. 근데 그 업체가 또 나타나요. 고링크 피의 관련된 구조에서. 그러면 이거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힌트를 바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야, 검찰개혁을 막으려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게 나아.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조국이 장관 되고 나서 검찰 간부들 쪽, 윤석열 쪽하고 평검사들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때 한 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봐도 문제가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그 자리에서 모면하려고 나온 얘기든 아니면 그게 조국의 본심이든 간에 조국은 검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누가 주도했는지 이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왜 등장했느냐. 그 사람이 이제 경찰 쪽 입장을 아무래도 대변을 하겠죠. 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주도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조국이 그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하고 정확하게 빈틈이 어떤 것이다 이걸 캐치할 사람이냐고. 몰라요. 조국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월배들부터 해서 모른다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왜 분리하는지 아십니까? 기소하고 수사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작용은. 그게 어떻게 분리되냐고. 기소하고 재판 정도만, 판결 정도만 분리되는 거예요. 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 보라고.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찰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사를 직접 하려면 경찰을 지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프랑스는 어느 정도냐면 경찰 근무 평정을 검사가 해요. 이런 거 알고 있나? 이상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미국을 좋아했다고 계속 미국 얘기만 해.
프랑스, 독일 이런 데하고 미국 쪽하고는 이 검경 수사 이쪽도 체제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딱히 정답은 없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잘 구성돼야 되고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봐봐, 이 고려사항이 얼마나 많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계속 울퉁불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는 특수수사를 검찰이 잘해야 된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특수부 축소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뭔 검찰개혁을 한다고 그래. 서초동에 1년 전에 모였던 새끼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데, 야, 네 검찰개혁 뭔 줄 알고 했냐? 이것이 진짜 개혁을 실사구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입만 산 애들이 나와가지고 설치다 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지가 유리할 때 저랬다가 지가 불리하면 요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이유도 그런 것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안 됐을까? 내가 봤을 때는 답이 뻔한 것 같은데도 왜 안 됐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뭐가 한계가 있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학습의 효과를 거쳐가지고 개혁을 하게 되면 더 탄탄한 개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개혁 좋아합니까? 아니 미워합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그르치는 걸 보니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완영 경찰이 그냥 넘어갈 뻔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 이거 검찰이 다시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 검찰 나쁜 놈들입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하고 검찰 중에 누가 더 착하고 옳고 정의롭고 따지고 싶지 않고요. 양쪽 다 사람들은 비슷비슷할 거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 한국 역사에서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왔잖아요. 검찰 파쇼가 차라리 경찰 파쇼보다 낫다 이런 말을 전 국회의원들이 남기면서 수사권을 이제 경찰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굉장히 궁극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경찰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찰에 축적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반 형사사건 이런 거는 경찰이 당연히 주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 이 특수수사 이런 것들은 경찰에 넘겨주기가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힘들 겁니다. 넘겨줬다가 제대로 하겠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헤쳐먹은 새끼들 있잖아요? 뭐 어느 당이 됐든 간에 얘네들은 경찰이 차라리 하길 바랄 겁니다. 왜? 수사 역량이, 특수수사 역량이 경찰이 검찰한테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검찰하고 경찰하고 권력, 정치 권력에 뻗대서 싸우기 쉬운 쪽이 어딜까요? 경찰은 잘리면,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뭐 가나요? 없어요. 잘리면 끝입니다. 공무원이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잘리면 변호사 하면 됩니다. 아니 꺾고 더러워서 때려쳐도 돼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경찰은 뭐 사람들이 나빠가지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고 검찰은 강직해가지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게 아니라 신분 차이라든지 양쪽의 배경, 그리고 과거 그 선배들부터 축적되어 온 역량, 이 차이 때문에 특수수사 이런 거는 함부로 경찰한테 넘겨주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안이 뭐냐면, 마약 수사도 마찬가지인데 특수수사나 마약 수사를 독립수사청을 만들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 기소검찰 말고 수사검찰을 하겠다는 사람들 따로 모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특수통들을. 그리고 경찰 쪽에서 또 보내는 거야. 파견시키는 거야. 그래서 수사청에서 하고, 그러면 검찰은 기소만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수사검찰과 기소검찰을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경찰한테 넘겨주고 이게 장땡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기소를 내부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분리시킬 때도 유의해야 될 것은, 기소를 하는 사람들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잘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기소하고 수사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통제하고 양쪽 간에 곤두세우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 지휘 권한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컨트롤 할 수 없게 되면 자기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야, 이거 몰라 씨발, 불기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근데 월배들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그냥 검찰이 정권 수사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 이게 검찰개혁이에요.
요번 국감에서 진짜 가장 저는 볼거리였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그 국회의원 신동근인가 누가 막 이렇게 윤석열 뭐 구조도를 그리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하고 어디 라인 검사 그다음에 그 라인 밀당들 요거를 막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나도 내가 보기에도 무슨 간첩단 조작 사건 같아. 근데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보고 있으니까 1987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인터넷 그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야, 채팅창이 불이 나더라고. 1987 얘기 나오니까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네가 무슨 1987 얘기를 하냐 뭐 이러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지금 독재 정권이 하는 꼬라지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돼가지고 채팅창에 불이 났어요. 자, 이거를 1987 발언을 윤석열 총장이 준비해 간 건지 현장에서 생각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엮어 넣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첫 번째 1987에서 조작해가지고 엮어 넣기 하듯이 니네 똑같은 짓 하고 있다 이 얘기였고,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뭐 운동권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뭐 대단한 일화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모의법정에서 전두환한테 사형 구형했다면서요. 그러고 그 잡혀갈까봐 일주일인가 어디 도피해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하고 친한 윤대진 그 사람은 운동권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평소에 윤석열이 좀 운동권 출신들에 대한 부채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 사건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나도 씨발 그런 영화 본다.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것을 내색한 셈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월배들이 왜 그렇게 흥분했냐. 월배들의 1987 영화 이런 거는 탄생설화예요. 자기들을 탄생설화입니다. 근데 씨발 어디 검사나 불행이가 적폐 검사나 불행이가 1987 얘기를 하고 있으니 흥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문부심이 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김해김 씨다. 자기가 김유신 직계 후손이다 이겁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아, 제가 가문부심이 좀 세다는 게 아니라 예, 김수민 씨도 김해김 씨입니까? 나도 김해김 씨입니다. 김해김 씨는 나도 김해김 씨예요. 왜 갑자기 튀어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제가 사실은 이 방송 그 민주당 밤의 비대위 말고 국민의 짐 언박싱이라는 코너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민의 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또 투트랙으로 가려고 했었고, 국민의 짐 언박싱을 하면은 저희 그 JP 고문을 모시려고 했었거든요. 나 JP 누구를 의미하는지 쉽게 단정 짓지 말아요. JP는 재즈 파워 JP요. 네. 그 나중에 혹시 국민의 짐 언박싱 하게 되면 그때 오시기 바라겠고요. 저 좀 나가 계세요. 이거 마스크도 좀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김해김 씨 그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마저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김해김 씨 막 족보 얘기하면서 막 가문부심을 불태워요. 근데 뭐 누가 나와서 나는 경주김 씨인데 김춘추 어쩌고 하면서 김춘추가 왕이고 김유신 부하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투닥거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자기가 김유신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열받을 거예요. 그 가문부심 쩌는 사람은. 이 똑같은 겁니다. 1987을 왜 윤석열이 네가 얘기하는데 요걸 건드려 버린 거죠. 근데 1987 영화를 잘 보면 1987의 주범들, 영화의 악역들이 누굽니까? 검사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죠? 경찰들이 나와요. 실제로 박종철 열사를 고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경찰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검사가 이거 부검해야 된다, 그냥 못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사실 독재 정권 때 그런 사례들이 있죠. 공안 검사들 나쁜 짓 한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검사들이 이거 아닌데? 이게 기소거리요? 뭐 이렇게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왕 생깁니다. 경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문제 차이 이게 아니라 한쪽은 신분이 더 보장돼 있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고 이런 거예요. 엘리트가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도 보면은 1987에 하정우 씨가 연기하는 그 검사를 보면
서울대 학생이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또 뭐 학벌 조장하는 영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 그 검사를 포함해서. 그럼 그걸 걸러내요? 그런 생각을 또 비춰주는 대사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박종철 열사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유월항쟁이 커진 성격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노동자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노동자가 민주화운동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커졌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게 뭔 얘기냐면 당대 엘리트들은 어느 쪽으로 한테든 보호를 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비해서 검찰 쪽에서 그나마 정권의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독재 정권 때도 있었고 1987에도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거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검사가 있었다. 뭐 이것을 또 상기시키는 효과는 있는 거죠. 근데 1987 이 얘기에 이제 족밥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윤석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거는 이거예요. 전 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들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국회에서 질문자가 답변자한테 처발리는 거는 있기 힘든 일입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비대칭적인 관계예요. 근데 와 처발려 버렸잖아요. 그냥 메시한테 달려든 수비수들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 사람들은 현장에 약합니다. 맥락에 약하고 실전에 약해요. 한동훈 녹취록에서 드러났죠. 녹취록에 뭐 나왔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씨발 검사가 왜 이렇게 기자랑 친해? 이거 현장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우리가 방송에서도 전혁수 기자 편에서도 다뤘지만 한동훈은 검사 그 어디 차장이었나요? 3차장 하면서 3년인가를 공보 담당을 했어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뭐 그게 그렇게 친밀한 대화야?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이. 뻔하게 다 표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일개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무시한 표현이었나요? 그게 아니라 일개 장관이 왜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냐고 했었죠. 국민대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공소장 비공개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 그 아무 맥락도 없이 이제 귀에도 그런 게 들리나 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김용민, 김남국 딱 보세요. 이게 사회생활이 별로 안 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익숙한 몇 가지 경우만 있는 거야. 이런 거죠. 뭐 사건 맡아서 잘 풀고 TV 출연해서 자기들 당파에 맞는 자기들한테 공천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나 떠들다가 공천돼서 솔직히 선거운동 뭐 어렵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으로 나와서 당선이 안 되면 이상하지. 특히 그때 국면에서 무슨 2012년 총선 이전에 총선도 아니고 그렇게 편하게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에 가면 질문하는 사람 편합니다. 하다가 지가 의도한 대로 안 굴러가면 발언 끊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실전에 약한 거죠. 김남국 보세요. 현란한 드리블로 윤석열을 코너로 몰다가 박상기가 윤석열한테 조국 수사 선처를 부탁했다는 그 정황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엘리트는 걔들만 엘리트냐고. 윤석열이도 엘리트지.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법사위 국감 얘기 좀 해봤는데요. 원래 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이게 급해서 먼저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고 김진애의 활약까지 다 지켜봤는데 법사위원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세요! 네. 오늘은 내가 분량이 별로 안 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하수라 발발타.